제가 예전에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수잔 애시포드 교수의 이제 그 유연함의 힘이거든요. 굉장히 베테랑 교수죠. 그래서 MBA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분인데, 그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연함의 힘 특강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쭉 나옵니다. 한 열 몇 개 있거든요. 다 들어보세요. 그 댓글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감명 깊었던 부분이 그 최고 경영자들이랑 뭐 이렇게 뭐 CEO, 전무, 상무 이런 분들이랑 임원분들이랑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같이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고,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였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게 너무 좋아서 좋은 거를 시청을 안 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멘토링 프로젝트 5기 때부터 이거를 같이 해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6기에서도 하는데,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힘들었던 거를 그 멘토링 프로젝트 참여자분들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다가, 굳이 오프라인에서만 이건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영상으로 찍어서 그분들도 영상으로 보면 똑같이 보는 거니까, 참여자분들도. 그래서 멘토링 프로젝트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이걸 꼭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죽도록 힘든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같이 되돌아보고, 그거를 정말로 자양분 삼아서 더 멀리 더 크게 우리가 성장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은 그냥 보시는 분들이 90%예요. 만약에 1000분이 보셔도 50분도 이걸 안 해볼 거예요. 되게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거든요. 유튜브 댓글로 써보셔도 좋고. 왜냐면은 그러면은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거기 뭐 대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좋은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사는 게 진짜 인생의 답이고, 그게 누적이 됐을 때 어느 순간에 인생이 확 바뀌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딱 한 가지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세 가지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시계열을 따라갈 건데, 이제 첫 번째는 대학원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대학원 졸업하신 분들, 뭐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그거 별거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저한테 힘들었고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냐면은, 그냥 쉽게 정의하면 스펙의 붕괴예요. 스펙의 붕괴. 저는 요령 있게 고3 때 반짝 공부 잘해서 수능 탁 잘 봐갖고, 수능 탁 잘 봐갖고 좋은 대학 갔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요렇게 저렇게 학점을 잘 맞춰갖고 되게 학점을 높게 졸업을 했고, 대학원에 갔는데 대학원부터는 요렇게 저렇게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답이 없는 문제에서 답을 만들어내고 발견을 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요렇게 저렇게가 없어요. 다 정면승부밖에 없어요. 특히 진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으면은 진짜 험한 길을 가야 돼요. 제가 나름 28, 7까지 잘 살아왔는데, 누가 봐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게 붕괴돼 버린 거예요. 요즘에 20대 친구들 중에 힘든 친구들 많을 거거든요. 그게 왜 힘드냐, 뭐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그냥 저도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요즘에는 부모들이 더 뭘 이렇게 잘 케어를 해주거든요. 상대적으로 저희 부모님 세대 때보다 요즘 부모님들이 더, 그다음에 자녀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결과가 내 결과지만 사실 거기에 많은 노력이 부모 노력과 부모의 어떤 경험치,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내가 세상을 마주해야 될 때 나는 이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만큼이 없어요, 사실. 그냥 숫자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스펙이라는 거는 다 베스트 데이터를 내는 거거든요. 토익의 최고치, 뭐의 최고치를 내는 건데, 그거와 현실의 괴리만큼 딱 괴롭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스펙은 평균이거나 미니멈 밸류를 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스펙입니다. 벌써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박사과정 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두통을 달고 살았고, 그 다음에 이걸 망하면은 그 다음 이제 커리어를 봤을 때 흔한 커리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학원을 망했어. 그런 사례는 뭐 이렇게 잘 알려진 게 없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답이 안 보이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니까. 진짜 망할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괴롭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코스웍은 안 어려 하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거기에 40%가 인도, 뭐 40%가 중국 친구들인데 다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라서 코스웍은 안 어려워하는데 전 코스웍도 어려웠어요. 박사 자격 시험도 어려웠고. 그리고 조금 괜찮은 대학들은, 그러니까 괜찮다는 표현보다는 좀 체계적인 대학들은 코스웍에서 학생을 떨어뜨리고요. 10% 정도 떨어뜨리고요. 박사 자격 시험에서 3, 4%를 떨어뜨려요. 그냥 절대 박사 학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떨어지는 게 있고, 저 아는 사람도 떨어졌어요. 막 너무 괴로운 거야, 진짜. 그러면은 기회비용, 저는 열심히 했으면 대기업엔 취직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받을 연봉을 그걸 몇 년째 못 받은 건데 이 기회비용도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시선, 그게 망했네, 이 시선. 심지어 누가 관심도 없는데 나한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또 열심히 해서 정면 승부해서 이겨냈죠.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저는 박사학위 연장에 이제 개발실에 들어가서, 삼성 디스플레이 개발실에 들어가서 2년 한 2개월인가 열심히 또 했죠. 평가도 잘 받고 고가도 잘 받고. 그러고 나니까 진짜,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되돌아보니까 첫 번째 뭘 배웠냐면은, 힘드니까 빨리 배우는구나. 힘든 거를 극복하는 거는 진짜 그 어떤 거보다 빨리 배우는구나. 그 다음에 박사학위면은 그래도 공부는 끝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저는 해외 대학에서 좀 그래도 랭킹이 좋은 대학에서 받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요구하는 어떤 지성의 끝에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 정도 하면은 채워지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논문을 저는 그래도 나노레터나 네이처에 투고를 해보려고 성공은 못했고, 그래도 저희 연구실은 제가 세던 멤버였는데 결국에는 지금 네이처 막 찍어내는 연구실로, 정말 전 세계 1위 연구실로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써야 네이처에 나가는지는 알죠. 못 써봤지만. 그 대신 인용도 막 500번, 300번, 200번 이렇게 막 돼봤으니까 100번 넘은 인용도 2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H 인덱스도 굉장히 높고, 그걸 하고 나서 연구라는 게 이런 거고, 세상은 이만큼 거품이 있구나. 세상의 거품을 알게 됐어요. 뭐가 유망하다, 뭐가 세상을 바꿀 거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의심부터 해요.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보는 법을 좀 알게 됐고, 연구가 뭔지 알게 됐고, 그러니까 개척하는 게 뭔지 알게 됐죠. 근데 그걸 만약에 중도에 포기했다면은,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아는 건데, 포기해서도 괜찮았을 거예요. 또 다른 길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는데 혼자 거기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열심히 했으면 또 다른 길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겨내고 나니까 너무 얻은 게 많다. 첫 번째는 이렇게 커리어적인 측면이었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인데, 저랑 제 아내가 난임 부부였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지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3년이 돼도 안 생기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없는데, 사실 제가 문제는 있었어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아기가 생기려면 정자랑 난자가 만나야 되는데, 제가 정상 정자의 숫자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도 그 임신이 안 될 정도는 아니었는데, 안 되니까 뭐 너무 슬프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년 해서 안 되니까 이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낳으려고 시험관을 여기 분당 차병원이 잘해갖고 신청을 했는데, 그 주에 아기가 생겼어요. 너무 기쁜 일이죠, 그쵸? 근데 그게 이제 그 아기를 이제 이렇게 낳아보신 분들은 다 그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기집이라는 게 맨 처음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커야 이제 아기가 이제 점점 아기 모습으로 바뀌는 건데, 저희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기집이 안 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다음 주에 보자. 그래서 다음 주에 봤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또 지났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피셜하게 병원에서 처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써주는 걸로, 왜냐면 그거에 또 뭐 의료보험 뭐 하고 하려면 그 선생님이 써주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유산 판정을 받았어요. 유산이에요, 유산. 그래서 그거를 저희 와이프 혼자 갔었는데, 제가 탕정 사업장에 삼성 디스플레이 다닐 때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반차를 내서 그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때 1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길었던 1시간이에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길었던 1시간. 너무 많이 울었고, 병원 갔다 오고 어디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 와주셔서 밥 먹고 장인 장모님을 헤어지고, 여기 백현마을 거기 육교가 있거든요. 그걸 건너오는데 거기서 둘이서 끌어안고 10분을 울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 지금도 너무 슬퍼갖고, 제 인생에서 제일 슬펐어요, 진짜. 그랬는데
그럼 이제 이게 아기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 이렇게 유산이 되면은 뭐 조금 더 뭐랄까 그나마 낫지만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제왕절개랑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똑같을 거예요. 아무튼 수술을 해야 돼요, 그게. 제왕절개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의사 선생님이 아기 낳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되게 조심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유산 판정을 받았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냥 활동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갖고 와이프가 되게 막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기집이 컸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또 보니까 아기집이 또 커서 신체아가 태어난 거예요. 진짜 하늘이 주신 선물이죠. 저는 지금 말하면서도 조금만 누가 건들면 눈물 팍 쏟아져. 너무 슬펐던 순간이어서. 그리고 동시에 너무 기뻤던 순간이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보다 더 힘든 게 아이를 낳고 키우고 더 아픈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겪고 나니까 또 뭘 안 하냐. 제가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초능력이 한 가지가 있는데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게. 공감을 하게 돼요. 그냥 난임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관심도 없었고 뭐 그러려니 했어요. 제가 난임 부부였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난임이라 그러면은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이제는 다 저보다 거의 다 동생들이니까 내 친동생이 임신이 안 되고 아기가 안 생기는 것처럼 너무 걱정이 되고 또 반면에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은 제일처럼 기뻐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에서 개인 사비로 하는 게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제 사비로 회사 돈이 아니라 사비로 유모차를 100만 원짜리를 사줘요. 지금까지 우리 유선인에 사줬고 누구 사줬죠? 그다음에 우리 화연 디자이너에 사줬고 돈으로 줬고 그다음에 우리 성진이네도 줬고 채원에도 줬고 4명 줬네. 400만 원 썼네. 400만 원 좀 넘게. 직접 사주면 100만 원보다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냥 돈으로 받는 친구들은 100만 원 현금으로 제가 기분 좋게 쏴주죠. 저는 이걸로 한 10억 쓰는 게 목표예요. 10억. 그럼 1000명인 거잖아요. 1000명. 그렇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 10억 쓴 거가 인생에서 제일 큰 훈장일 것 같아요. 100억도 썼으면 좋겠어요. 100억. 그래서 그게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던 거를 알고 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걸 겪어내죠. 이게 진짜 죽도록 힘든 순간이 역설적으로 주는 선물들인데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구한테 힘이 될 수 있고 누구한테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대화를. 지금 대한민국에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대화예요, 대화. 문해력이 낮으니까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돼요. 대화. 공감을 하게 돼요. 대학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서 힘든 시기 겪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너무 공감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했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다닐 때 제 사비를 100만 원 정도 써갖고 페이스북으로 대학원 부조리 실태를 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어떤 기자분이 그걸 저한테 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깝다. 본인들이 해야 될 거를 본인들이 해야 될 걸 왜 내가 한 걸 달라 그러지? 왜냐면 본인들은 그걸 해서 기사를 써서 돈을 버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되게 그냥 그런 걸 하면서도 안타까웠고 그다음에 대학원에 관련해서 그래서 유튜브도 되게 길게 찍은 것도 많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대학원 관련 있으면 뭔가를 많이 해주려고 했고 공감이 되니까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 문과 이런 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고 뭐 경영대 경제학과도 모르겠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공계에 계시다면은 다 대학원을 가는 것 그다음에 석사가 아니라 무조건 박사까지 하는 걸 강력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특히 국내 박사 이런 박사급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가시면은 그러니까 되게 커리어 면으로도 좋고 인생 측면에서 좋고 그다음에 요즘엔 좋은 교수님도 많아졌거든요. 여전히 나쁜 교수도 많지만 뭐 학생들 내팽겨 쳐놓고 뭐 강의나 다니면서 시시콜콜 뭐 자기 돈이나 버는데 뭐 그다음에 인건비 떼먹고 이런 교수도 많지만 반대로 이제 좋은 교수님 숫자도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사 해보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요즘에 많이 좋아져서 그다음에 요즘에 인건비도 저희 때보다 되게 잘 나오는 데도 많을 거예요. 생활비도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아보고 괜찮은 데 있으면은 저는 뭐 국내 박사도 뭐 해외 박사도 다 추천을 합니다. 이공계라면은 이과라면은 문과는 모르겠어요. 문과는 솔직히 그냥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공부할 수 있는 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과는 그게 있어요.
연구실에 가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대학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심지어 코딩 같은 것도 대학원에 가면은 좋은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논문 보는 것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가는 걸 굉장히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육체적으로 아팠던 거, 기흉. 이거는 진짜 기흉 2번 걸렸는데, 제가 한 번은 자연 치유가 됐고 폐가 펴진 거고, 쉽게 말하면 이런 기흉은 폐에 구멍이 뚫려갖고 폐가 쪼그라들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폐에 구멍을 내서 폐를 다시 펴줘야 되는데, 응급실에 가서 여기에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딱 빨대로 찌르는 거거든요. 저 그때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아파갖고. 그 다음에 찌르고 난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진짜 과장 없이 이렇게만 돌려도, 고개 이렇게 돌렸잖아요. 근데도 막 찌릿찌릿한 게 온몸으로 다 와요. 찌릿찌릿한 게. 제가 오죽했으면은 그 이제 다 끝나고 외래 치료 받을 때 그 드레싱 이거 이렇게 그거 이렇게 소독하고 할 때 선생님한테 우스갯소리, 선생님 이거 그 영화에서 총 맞고 뛰어다니고 화살 맞고 뛰어다니고 이거 다 완전 뻥이네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요. 너무 아파. 그냥 너무 아파. 뭐 다른 부위면 모르겠는데 폐는 그냥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전신 마취라고 결국엔 수술을 했거든요. 구멍 난 데라고 추정되는 데 잘라낸 거거든요. 안 그러면 재발을 너무 많이 해요, 이게. 그래서 전신 마취가 깰 때 또 기절할 뻔했어요. 이 마취가 깨면서 고통이 게이지처럼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위에 마취약이 달려 이렇게 눌러서 나한테 넣을 수가 있거든요. 또 저는 재수가 없었어요. 누를 때마다 여기 핏줄의 색깔이 계속 바뀌는, 누르면 뭐가 핏줄 색깔이 바뀌고, 그러니까 마취약이 저한테 아마서 저는 마취도 제대로 못했어요. 진통제를 제대로 못 놨어요. 우리 처남이 간호를 그때 하루 해줬는데 처남이 찾아내갖고, 안 그러면 진통제 부작용 때문에 또 고생했을 거예요.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또 죽을 뻔한 게, 퇴원했어요. 이제 다 꼬매고 난 거예요. 후유증이 장난 아닌 게, 제가 의사 선생님이 많이 운동하라 그래갖고 걸으라 그래갖고 탄천에 걸어 나갔는데 1km 지점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하늘이 노래지면서. 그래서 땅에 주저앉았고 119를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등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저를 들어서 어떻게 집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서 식은땀을 쩔쩔쩔 흘리면서 집으로 겨우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100%가 아니에요. 기운 굴린 다음에 이제 완치된 게 90% 정도. 이게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100%될 거라고 믿는데 운동 열심히 하면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기운 걸린 다음부터 운동을 진짜 우선순위 3개에 넣어갖고, 그 다음에 퓨처셀프 강인함의 힘이 저를 살렸죠. 그냥 기운 걸린 다음에도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안 했어요, 솔직히. 근데 공포감은 항상 달고 살았죠. 특히 기운 트라우마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가슴이 조금 아프다? 그럼 이게 또 기운인가 해서 오는 트라우마는 진짜 그 어떤 공포보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퓨처셀프 읽고, 내가 근시안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이 났구나 깨달았고, 그러면서 또 운동을 안 했어요. 근데 강인함의 힘을 읽고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저한테는 인생 책이죠, 강인함의 힘. 운동을 너무 시켜줬으니까. 안 했다니까요. 뭐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찍으려고 제 인생 걸고 운동을 안 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저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게 우선순위 이거를 열심히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 퓨처셀프 팔찌 2개 끼고 다니잖아요, 계속. 우선순위 계속 상기시키려고.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우선순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따 운동 또 해야지, 오늘 달리기 또 해야지, 그러면서. 왜냐면 방심하면 안 하게 돼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세계를 공유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죽도록 약간 퓨처셀프라는 게 저절로 튀어나와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뭔가 죽도록 힘들다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면은 그 여러분이 지금 잘못한 게 아니라 과거에 뭔가 잘못한 게 지금 다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버티면서 뭘 바꿔야 돼요. 진행 방향을 바꿔야 되고 근시안적 선택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인생에서 죽도록 힘든 순간만 우리한테 그렇게 정신 차릴 기회를 줘.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도록 힘들다면 사실 너무 힘들죠? 그러면서 위안을 하나 얻는다면 이게 내가 바뀔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러면 나는 내 퓨처셀프란 말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10년 뒤에는 좋은 사람 되겠구나.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겪어보니까.
저랑 고 대표님이랑도 저희 이제 사업은 생명체거든요.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든 지금 힘들지 않더라도,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진짜 너무 힘들다. 반대로 지금 힘들지 않더라도 어떤 힘든 선택을 해야 되나. 대표적인 게 고 대표님이 조직 문화. 그러니까 조직 문화에 돈도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시간과 이런 건 다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저희는 10년 뒤에 더 브라이트하다고 봐요. 밝을 거라고. 저도 계속 근시안적 선택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멘토링 프로젝트의 일부분이고 7기든 8기든 똑같이 계속 할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댓글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아니면 여러분 일기장에라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댓글로 써보면은 또 여기에는 좋은 구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위로 따봉 다 해줄 거거든요. 댓글로라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고 또 내일은 아니고요. 뭐 시간이 된다면 뭐 오늘 또 찍을 수도 있고요. 뭐 언제든 시간이 되면 또 찍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